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 그 메가 트렌드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피터 린치의 전략인데요. 유성치 운용령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또 아까 발품을 파는 투자라고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또 피터 린치라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매력적인 기업들을 또 선택을 할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그런 기업들을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 제가 방금 제 광고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 제가 빼먹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피터 린치처럼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기업을 매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 200%의 수익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손절을 하거나 많이 먹어야 기껏 10%, 20% 수익을 내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똑같은 종목 매매에도 그죠,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나고요, 어떤 사람은 손실이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업을 선정하는 능력은 연습하고 공부하면 좀 늡니다. 그렇지만 이 마인드,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버리면 좋은 기업을 팔아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시장이 흔들릴 때가 기회인데 그때가 매도하고 나갈 자리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시점이 딱 그런 구간 같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 한다 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시장은 그런 악영향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악재로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9월이 됐든 연말이 됐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딱 했을 때는요, 시장은 항상 그랬듯이 단기적으로 흔들린 척 하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예가 많습니다. 예전에 금리 인상 구간을 보면 신흥국들의 증시가 급락했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요, 오히려 금리 인상과 줄기를 같이 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서는 거죠. 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시간을 통해서 여러 종목들을 앞으로 만나게 되실 건데요. 그런 기업을 가지고 단타로 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트렌드에 큰 줄기가 있는 기업들은 그 기업의 가치가 싸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제가 1차, 2차, 3차, 4차 지금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단타해서 수익 냈던 게 아니에요. 어제부로 제가 4차 이름 회원들도 1월달, 4월달에 가입하신 분들이 전부 다 목표 수익률을 청산을 했거든요. 20% 이상 달성해서.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거의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항상 1차 때도 네이버가 2배 이상 올랐었고요. 2차 때도 KH바텍이 1.5배 이상 올랐었고요. 그죠? 150% 이상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제 주력주가 60에서 70%, 많게는 100% 정도 올랐거든요. 첫 매수 단가 대비해서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포트 내에서 5종목이 있다면 거기서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나기를 바라지 마라. 거기에서 정말
알짜배기 기업 하나가 100%, 200%, 300%를 주면 전체 계좌 수익률은 덩달아서 20%, 50%, 100%로 올라선다는 거죠. 그 한 번의 경험, 그 수익을 내는 그 한 번의 경험, 정말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다른 종목 막 올라갈 때 팔고 싶고. 근데 그 한 번 딱 참아내고 수익을 내는 습관을 딱 한 번만 들여버리면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는 재밌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수익이 나고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금만 성숙된 그런 투자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오렌 버핏이 처음부터 수익 났을까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젊은 시절에 정말 많이 깨먹었어요. 피터 린치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근데 위기 때, 대공황 때, 전쟁 때, 금융위기 때, 대공황 때 이럴 때 급락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역발상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선배들이 만들어 놨던 그런 노하우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해서 그걸 적용하면서 고쳐나갔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그죠? 계속 쳇바퀴 돌들이 수익률이 막 불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자가 됐던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처음에 20%가 50%가 100%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요. 충분히 100% 200% 이상 납니다. 한 종목에 몰빵해서 내는 수익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투자자문사가 몇 % 수익 냈다. 그런데 현혹되지만 어떻게 수익률을 냈는가가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엄청 리스크가 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투기적으로 매매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손실을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안정적으로 항상 기본의 원칙은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포트는 적어도 한 3종목에서 한 5종목 정도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잘 아시는 그 임플란트 전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실제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는 최근에 좀 정체가 됐다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험 적용 범위가 이제 확대되면서 국내 쪽도 추가적인 성장이 지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뭐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해외 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역시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쪽에서의 그런 진출 모멘텀,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치과 기자재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매출 구성은 치과 기자재가 좀 압도적이고요. 76.12%, 임플란트가 21.86% 정도 됩니다. 성장성을 좀 분석해드리면요. 일단 국내 쪽은 그동안 조금 정체되는 맛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7월 달부터 70세 이상 노인들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70세 이상으로 낮춰줌으로써 그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적용되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많이 하게 되겠죠.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은 이 임플란트 쪽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어금니에서 앞니도 임플란트 보험이 이제 적용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성장성도 회복이 당분간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업의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28%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출 증가로 2분기 이후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쪽에 진출을 해서 계속해서 그쪽에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은 좀 폭발적인 성장 구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유율 부분에서는 거의 수익권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및 국내 시장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가 인하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 경쟁이 치열한 국면에서 역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가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시장을 캐파를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및 수급적인 부분을 좀 한번 봐드리면요. 저는 이런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업을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신고가를 내는 기업을 저는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고가 내는 기업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딱 거래량을 터지면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그 기업이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쉬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가감하게 회사를 내용을 분석해보고 좋다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 투자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일리암 오닐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또 정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투자가인데요. 대가죠. 수익을 엄청 많이 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그거죠. 연중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을 직접 투자를 해라. 대공황 시절에도요. 예전에 이제 대공황 시절에 다 손실 났을 것 같죠. 어떤 특정 펀드 회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한번 불러가지고 그 펀드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물어봤대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반토막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년 20% 이상의 수익을 내느냐고 하니까 그 펀드 매니저가 했던 말이 우리 회사는 연중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 위주로만 투자를 한다. 네. 그 대공황 시절에도 신고가를 내는 회사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날아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역발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추어들은 많이 빠진 걸 봅니다. 고점에서 반토막 난 종목을 자꾸 매매해서 수익을 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빠지는 것은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빠졌던 거죠. 이제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그때 사면 돼요. 그런 기업들은. 경기 민감한 섹터나 이런 쪽은요. 정말 장기적인 시세를 내려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것이 바로 신호탄이 될 것이고 그때 매수를 시작해야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은 방어적인 섹터와 정말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런 관련 기업들이 뭐 바이오, 제약, 최근 들어서는 또 사물인터넷, 반도체 기업으로 이어지면서 등달해서 다 급등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성격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가 항상 기회라는 점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은 항상 주목해라. 대신 개인들이 매수해서 신고가를 만드는 기업보다는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주포로서 신고가를 만드는 기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급증을 하고 있는 단계고 기관들은 오히려 팔고 있어요. 좀 더 강력한 상승이 들어오려면 결국 기관들이 따라 붙을 때가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실적 한번 보시면요. 꾸준하게 이익이 성장되고 있죠. 영업이익이 2013년도에 한번 역성장했다가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288억 그리고 2015년도 올해 예상이 370억입니다. 예,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올해 한 26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펄을 보면 그 시가총액을 구해보면 펄을 구해보면 한 30배 정도 돼요. 30배 이상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기업은 고포주라 하더라도 이 펄을 무시하셔도 된다 봐요. 예,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만큼 30% 이상만 성장한다면 30%면 30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책을 적었던 사람이 있어요. 외국 투자 대가인데 제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퍼가 30인데 예? 이 회사가 매년 30%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면 그거는 고포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된다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 그런 기업이잖아요. 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지만 주가는 계속 급등했죠. 네, 그죠? 그런 이유가 이 회사가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움직였던 거죠. 왜? 주가는 꿈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꿈에 기울게 투자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지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나중에 딱 드러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내년도까지 계속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주가는 잘 빠지지가 않아요. 또 쉬었다 또 가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아냈어야 되고요. 오스템 미플란트도 그런 맥락의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면요. 오스템 미플란트도 투자 판단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2012년도에 13년도에 영업이익이 뭐 200억, 180억 요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시총이 한 5,500억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총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한 1조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 한 7천억대 정도에서 8,5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현재가 대비해서 시총 한 1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70억이니까 그때보다 뭐 한 2배 가까이 높잖아요. 순이익도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5,500억이었다면 한 2배 가까이 높으니까 시총이 이제는 한 1조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한 2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계산해 보면 한 7만 원 내외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이 기업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에서 세 가지 정말 다른 투자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 분야에서, 각 투자 스타일에서 레전드가 된 그 전략가들의 전략을 또 운용령님들만의 전략으로 또 내재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있는 코너였습니다. 정말 불황이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신고가를 내는 기업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 좀 더 심플하게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켓 이마기장 금요일장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후장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